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권보장 조례는 있지만 시행하거나 이행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 도내에서 7곳이 해당되는데요. 더 나아가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인권보장 조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남도민의 현실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짚어보죠. 오늘은 문일환 변호사, 신상훈 경남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남도와 도내시군의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한 이행 계획을 가지지 않은 네.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의지는 좀 있다라고 봐졌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현재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남도,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고성군, 함양군 등 총 7곳 지자체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 인권조례 자체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문제는 또 근데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례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지금 기본 계획이 수립된 네. 곳이 현재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네. 식물 조례가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7곳에서도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인권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인권보호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전담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네. 기본 계획을 세울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기본 계획 수립 영역을 또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7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경남도만 네. 전담 부서와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고 조만간 기본 계획 수립 영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나머지 지자체는 나머지 6곳은 전혀 진행된 상황이 없고요. 네. 다만 거제시가 기본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또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현재로서는 7개 지자체 인권 조례 자체가 식물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고 또 그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용역이 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문일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이제 이행 절차들이 있습니다. 인권보장조례가 저희 경남도랑 시군에 6개까지 해서 7개가 있는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네. 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문구는 다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현재 이런 이행이 한 곳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경남도만 이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네. 이 예산 또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네. 용이라서 경남도도 실질적인 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네.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최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직접 출연을 해서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폐기가 됐지만 인권보장 조례안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예산이 배정됐다. 앞서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작동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좀 하시고 가셨는데, 경남도가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출발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가 작년 한 해 도의회가 작년 한 해 참 시끄러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학생인권조례와 인권보장조례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근데 결과는 서로 사뭇 좀 달랐습니다. 네.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도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반면에 인권보장조례는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이다 보니까 네. 많은 찬반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 김경수 도정에서 발빠르게 조치를 좀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례 내용에 있는 위원회랑 다양한 의견 수립을 할 준비를 이미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안 말고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도 시행까지 오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경우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바꾸자라고 하는데요. 행정이 항상 좀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네. 네,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재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재정들이 다 우리의 세금이다 보니 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번에 바뀐 이 보장조례, 인권보장조례도 역시 작년 10월 달에 통과가 되었는데 네. 한 2달 정도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필요했고
올해 본예산을 이제 도에서 만들어서 도의회로 보내왔고 이것을 심의해서 이제서야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용역 보고도 올해 3월은 돼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전체적인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자, 도민의 입장에선 그동안 우리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조례가 물론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오히려 막 일반 분들은 좀 그러면 우리는 인권 보장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뭐 수십 년간 살아왔느냐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인권 조례가 없다고 해서 도민들의 기본적인 뭐 인권, 권리 그런 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전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인권이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과 대동소이한 어떤 권리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그에 따른 구체적 법률, 법령을 통해서 보장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법률과 대통령령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각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뭐 그런 걸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자체에서 통과된 뭐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혹시나 이제 기존 법령이 모든 곳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인권 약자들 또 네.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좀 더 보듬고 보장해 주겠다. 뭐 그런 예.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 그러면 인권 보장 조례가 지역 주민의 어떤 인권을 좀 세세하게 보장을 해주는지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저기 그 방송 오기 전에 한번 인권조례 내용을 봤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은 인권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계획안만 되어 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행해야 될지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다시 도돌이표인데요.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에서 인권 보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오지. 지금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교육, 뭐 네. 홍보 그런 것만 조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상적인 문구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는 기본 계획 용역에 나와 봐야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지자체 집행부 또 의회가 움직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를 듣고 도의원으로서 유쾌하진 않으셨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굉장히 뭐 직무유기다, 지역민을 외면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번 11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인권보장조례가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수정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0년도에 이미 우리 경남도는 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2010년도가 김두관 지사 때고요. 그리고 2013년과 2017년도에 네. 홍준표 지사 시절이죠. 이때도 이미 저희가 두 차례 의회가 앞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7년 동안이나 기본 계획도 없었고 네. 아무런 이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전 도정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사업들을 진행할 의사가 저는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이번에 바뀐 조례 내용에는 기본 계획 수립뿐만이 아니라 그 5년 계획이거든요. 네. 5년 계획 연도별로 시행 계획까지도 수립해야 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김경수 도정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회를 이미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다소 늦었지만 경남도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물론 이 인권보장 조례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있고 의지도 좀 문제겠지만 한편으론 열악한 도내 기초 지자체 한계가 문제란 말도 좀 나오는데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기 힘든 이유 조례는 있지만 위원회 구성이 또 어려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저기 인권조례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뭐 그 전에는 사실 솔직히 제가 조례를 볼 어떤 상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방송 때만 좀 정확하게 봤는데 네. 그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뭐 아까 인권 교육이나 홍보라든지 뭐 그런 주로 인권 약자 다수 그 보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서 주로 어떻게 어떤 인권 보장을 위해서 뭘 하라라는 구체적인 아젠다가 사실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리고 도의원도 계속 나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네.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문구는 많은데 네. 보통 뭐 이혼의 설치라든지 관련 절차적인 부분, 뭐 다른 조례도 많은 내용이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또
조금 이제 그 용역을 줘야만 기본 네. 계획이 나온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했으면 꼭 기본 계획 용역까지 수립을 해야만 용역을 줘야만 이게 나온다는 것도 뭐 공무원 선에서 부서에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용역까지 줘야 된다라는 거는 네. 조례에서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으면은 굳이 용역까지 줘야만 이게 안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복지부동이지 않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안 하죠. 복지부동인데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공무원들도 문제긴 하지만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조례안을 좀 정해졌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여튼 근데 어찌됐든 간에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너무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아무래도 좀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어떤 그 지자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네. 뭐 특별한 의지는 별로 박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렇게 좀 시급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절차들을 좀 줄일 필요도 좀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몬스타업 해가지고 한 번에 싹 다 끝내는 그림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조례라는 게 아까도 도훈이도 말씀했듯이 이게 조례를 만들면 또 공포하고 그에 따라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 또 그것도 다시 또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사실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네. 절차적으로는 몇 개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부서 넘어가게 되면 그 걸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판도 저도 재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판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도 이게 뭐 그 서류를 주고 받고 송달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절차적인 것 해결이 돼야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마음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이 절차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불가피한 네.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또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인권 보장이란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그런 절차를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 곧 총선이죠. 인권 조례 제정도 급하고 인권 조례가 이미 마련된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구성도 좀 차차 해야 될 텐데, 네. 자, 경남도에서는 이미 이제 가장 상급 의회인 만큼 앞으로 좀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초장에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와 인권 보장 조례가 이제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학생 인권 조례가 의회로 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던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돼서야 통과가 되었던 부결로 결론이 났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우리 경남도에 네. 두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영향에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이 조례가 통과가 네. 되면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궐선거 이후로 사실상 의회가 좀 그때 시기를 조정했던 게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권보장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통과를 시키면 여러 가지 또 학생 인권조례처럼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네. 여러 의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은요, 이 사안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네. 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좀 있었던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정에서 상급 기관으로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도정에서 올해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까지 해놓은 만큼 총선에 대한 뭐 크게 그런 부담 뭐 이런 것보다는 네.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정 당시에 반대했던 단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게 있었죠. 이번에도 도내의회에서 인권 조례안 제정이 좀 추진이 된다면 이런 파장이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전에 계속 그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또 인권 조례안이 또 제정이 추진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때 또 이제 반대 움직임을 했던 그 분들이 다시 또 한번 또 같은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뭐 네. 그러니까 그 종교계라든지 뭐 또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뭐 그 군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입원하셨던 분이 이제 예. 자기 본인 복무하고 싶은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저녁 결정을 했던 부분도 있듯이 어떻게 그런 어떤 성소수자라든지 약자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인권은 뭐냐 그런 어떤 프레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어떤 모든 게 똑같이 흘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인권 조례안이 나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똑같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낼 테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잡음이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네. 모든 사람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각자 의견을 다 듣고 소수자 의견도 보호하면서 결국에는 그 투표라든 여러 가지 다수결로 결정을 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수 계열의 독재가 되면 안 되니까 소수계 항상 챙기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의원들 역시 인권조례 내용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많은 논의를 할 텐데 재정을 전제로 해서 각 의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네, 앞서 이제 문희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많이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작년 학생인권조례부터 오늘 내용의 주제죠. 인권보장조례,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가족재단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까지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직접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의 네. 앞에서 집회는 물론 하루에도 수백 개의 문자 폭탄이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 핸드폰에 네. 수천 통이 아직도 못 읽은 그 문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찬반 양측을 의회로 불러서 네. 의원 전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앞으로 어떠한 뭐 조례가 나오든 어떠한 쟁점들이 부딪히든 간에 네.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런 반대들이 앞으로 있을 용역 기간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본 계획이 약 한 9개월 정도 수립을 용역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한 여러 차례 중간 보고회를 해야 되고 최종 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네. 아마 중간 보고의 날짜와 최종 보고의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도의회가 아닌 네. 도청 앞으로 아마 몰려가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총선이 앞둔 시점이라 여러 가지 정치적 목소리까지 함께 섞이면서 도청뿐만이 아니라 도의회까지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인권 보장 조례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거죠? 계획이 어떠십니까? 네, 도의회에서는 이제 이 상임위도 통과했고 본회의도 통과했으니까요. 이제 공은 도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2010년도에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음에도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제 10년 차가 되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견제 감시 역할도 못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도정이 어쨌든 인권 보장과 그에 대한 증진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의회도 이 조례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네. 찬반 양측이 아직 뜨거웠던 만큼 네.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조례는 있지만 기본 계획이 없는 수립 계획이 없는 지자체, 또 아예 조례가 없는 지자체 모두 오늘 이야기를 좀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어찌됐든 간에 조례가 있어야죠. 조례가 있어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말했듯이 우리나라 우리 경남도에 그 많은 지자체 중에 고작 7곳만 지금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고요. 나머지 네. 지자체들도 어떻게 조례를 만들도록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푸시라든지 또는 지역 사회단체의 푸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시행이 또 문제긴 하지만 이제 경남도에서 이제 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경남도 가장 큰 또 지자체니까요. 아마 경남도에서 본을 잡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다른 이제 하급 지자체에서도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곳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좀 더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뭐 사회적 성소수자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네. 모든 게 그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바뀌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그 관심 갖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뭐 앞서 계속 얘기를 좀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맞물려서 인권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재단 설립 조례도 그 안의 내용 중에 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대립들은 총선 시기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일부 보수단체와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인데요. 저는 총선이라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보다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기를 조율하기보다는 네.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저희는 항상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자 폭탄이 됐든 뭐 앞에 반대 집회가 됐든 간에 이런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저희 도의회는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하나를 제정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걸 경남도민은 작년 몇몇 사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조례 이행 반드시 이루어져야겠고요. 무엇보다 도민의 인권을 위해서 지자체장과 지역의원들 의지를 분명히 다져야 할 때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문일환 변호사, 신상훈 경남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널 25